좋아요, 구독!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감리, 자재 품질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GS건설의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건설 섹터에서 약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단어가 좀 떠올랐었죠. 순살사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겉모습은 멀쩡한데 철근이 그만큼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좀 괴담이 떠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였던 GS건설 측에서 좀 책임을 인정을 하고 좀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네, 뭐 GS건설 관련돼서 뭐 지금 검단이었죠. 검단 신도시 이제 짓는 아파트 관련된 부분이 지금 뭐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4월 29일 날 이제 뭐 지금 공사 중에 지금 이제 슬라브가 내려앉으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관련돼서 지금 GS건설에서 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 다시 철거하고 다시 이제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GS건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본인들한테 좀 조금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큰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그때도 이제 전면 철거를 하고 이제 지금 재시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부실 시공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불거지면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GS건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자체 규모가 큰 만큼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만 살펴봤을 때도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GS건설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시공 관련된 비용이 뭐 순수 건설비만 한 4,500억 정도 지금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 그다음에 지금 입주를 예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손해 관련돼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1조 원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GS건설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조 원 정도의 이제 비용 처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상당히 기업 실적이 날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이제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실 공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낙인이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아파트 수주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부실 공사를 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GS건설이 영업 정지를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8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아마 그 정도 이상의 영업 정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또 영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다라고 보면 지금 만약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회사 부도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GS건설 그룹 자체가 어느 정도 부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GS건설 정도의 이제 건설 회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일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광주에 이제 붕괴 사고 때만 보더라도
보름 동안 주가가 한 절반 반토막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GS 같은 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네. 만약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큰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던 동부건설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동부건설도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주가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그 건설할 때 얼마만큼의 네.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GS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컨소시엄 비율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 컨소시엄 비율이 조금 높다라고 하게 되면 동부건설도 일단은 조금은 위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실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설주 전반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 덕분인지 그래도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GS증권발 악재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건설주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조금 되살아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건설비 인상 이슈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수주를 받았었던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도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적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기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건설비 이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건설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착공이나 건설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뭐 안 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 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근에 이제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된 건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이제 건설사 중심으로는 선별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재정이 좋아지면서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다시 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관련된 이제 건설 수주가 좀 많은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겠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통해서 인터넷 대표주들과 건설주들 살펴주셨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중에서 건설주 중에 이제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해외 관련된 매출은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뭐 대형 프렌트 관련된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 건설 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의 프렌트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이 이제 수소 관련된 프렌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한 2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 수준인 3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